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성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위험물령 그 8조에 보시면 탱크 안전 성능 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자,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1번에 기초 지반 검사나 그 용접부 검사를 할 때 그 해당되는 탱크가 뭐냐면 5개 탱크 저장소의 액체 위험물 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 자, 여기서 100만 리터 이상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다시 5개 탱크 저장소의 액체 위험물 탱크 중에서 그 용량이 바로 100만 리터 이상,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에는 기초 지반 검사 또는 용접부 검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100만 리터 이상. 자, 그 다음에 2번에 완공검사의 신청, 위험물령 10조에 해당하는 완공검사의 신청에 대해서 뭐냐면 우리가 전에 배웠었던 거 있죠? 완공검사를 신청은 누구한테 하냐면 바로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시도지사는 그 완공검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인이 완공검사 필증을 받은 다음에 잃어버리거나 훼손시킨 거나 버리게 돼버리면 재교부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 재교부 신청하는 것도 그 시도지사에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그 잃어버렸을 때 그 재교부를 받은 상태에서 그 완공검사 필증을 다시 찾으면 다시 어디한테? 시도지사에게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 반납하는 기간이 바로 10일 이내에 반납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재교부해준 시도지사에게 그 찾은 그 검사 필증을 다시 반납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잃어버린 완공검사 필증을 발견한 경우에는 바로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이내를 기억을 꼭 해두세요. 10일 이내에. 그 다음에 4번에 위험물령 15조에 보시면 관계인이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할 제조소 등이 나와 있죠. 여기 총 6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6가지를 다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어떤 걸 보냐면 지정 수량과 그 대상물을 매치해서 같이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첫 번째,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 이렇게 지정 수량과 그 대상을 이렇게 매치시키셔야 돼요. 2번에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저장소. 다음 세 번째, 지정 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안반 탱크 저장소와 이송 취급소. 자, 이러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수치들을 조금 더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위험물령 16조는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가 나오는데,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 있죠? 그건 다 전부 다 정기점검의 대상이 됩니다. 전부 다 말씀드렸던 거. 거기에 추가해서 지하 탱크 저장소와 그리고 이동 탱크 저장소도 정기점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암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6번에 위험물령 17조는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 등을 말하는 건데,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또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떤 그 기준값.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100만 리터 이상이에요. 100만 리터 이상의 5개 탱크 저장소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100만 리터 이상. 다음 7번에 위험물령 18조는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소가 나왔죠.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자체. 자, 첫 번째로는 제사류 위험물. 자, 이거 기억해주세요. 제사류라는 거. 제사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라는 거. 제사류예요, 사류.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 얼마냐? 바로 지정 수량의 3,000배. 지정 수량의 3,000배가 바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바로 3,000배라는 거. 3,000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3,000배. 다음 8번에 위험물령 19조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는 위험물.
그러니까 그 위험물을 이제 운송할 때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될 물품이 있어요. 위험물이. 그 물품이 뭐냐? 위험물이 알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 이 두 가지 위험물은 반드시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위험물입니다. 알겠죠? 알킬 알루민과 알킬 리튬 두 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위험물령 별표 1인데, 자, 지금 이 페이지 딱 보시면 상당히 어지럽죠. 그죠? 자, 이 페이지만 따로 복사하셔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항상 이거 계속 보셔야 돼요. 이거 암기할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 다 전부 다 암기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계속 보셔야 돼요. 이 내용. 자,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 첫 번째, 제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을 6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때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에 해당하는 그 성질들을 먼저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 원론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자, 제1류 위험물, 제2류, 제3류, 다음 4류, 제5류, 제6류 이렇게 총 6가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위험물 같은 경우. 그때 각 류별로 성질들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기억나실 거예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어요. 산가자, 인가산. 산가자, 인자산. 그죠? 산에 가자. 어디로? 인자산으로. 그죠? 자, 산은 산화성 고체예요. 산화성 고체. 그 다음에 가는 가연성 고체예요. 그죠? 가연성 고체. 그 다음에 자는 자연 발화성. 그죠?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그러니까 물을 금지한다는 거죠. 금수성 물질. 그 다음에 이는 인화성 액체죠. 인화성 액체. 그 다음에 자는 자기 반응성 물질. 혼자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 반응성 물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화성 액체. 자, 이렇게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산가자, 인자산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산가자, 인자산.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각 류별로 품명이 나오죠. 품명과 자, 지정수량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다 암기하시려면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그래도 출제가 됐었던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좀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암기를 꼭 해두세요. 자, 먼저 산화성 고체인 제1류 위험물에서는 자, 아염소산 염류, 그다음에 염소산 염류, 그다음에 무기과산화물, 브롬산 염류, 그다음에 질산 염류, 그다음에 중크롬산 염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제1류 위험물들이에요. 근데 일단 이 품명만 딱 보셔도 맨 끝에 뭐가 있어요? 맨 끝에 무슨 염류 나와 있죠, 그죠? 무슨 염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1류 위험물이다라는 거. 이걸 좀 기억해주세요. 무슨 염류로 끝나는 것들은 제1류 위험물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제2류 가연성 고체인 제2류 위험물에는 황화린, 그 다음에 유황, 철분, 그다음 마그네슘, 인화성 고체 이 정도 암기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3류 위험물에는 칼륨, 그다음 나트륨, 그다음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황린, 알칼리 토금속 이 정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제4류 위험물에는 특수 인화물, 그 다음에 알코올류, 그 다음 동식물유류 이렇게 나와 있었고, 그 다음 제5류 위험물에는 유기과산화물, 그 다음 질산 에스테르류, 니트로 화합물, 그 다음 아조 화합물, 그 다음 히드라진 유도체 이 정도 암기해 두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제6류에는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세 가지밖에 없죠? 세 가지 다 암기해 두시면 돼요. 과로 시작한다.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과로 시작하는 거는 제6류다라는 거죠. 6류, 질산까지 해서 6류.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제4류 위험물. 이 제4류 위험물에는 좀 이 4류 위험물을 더 깊게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 4류 위험물도 또 몇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분류. 자,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 특수 인화물과
특수 인화물과 그리고 석유류 제1, 제2, 제3, 제4 제1, 2, 3, 4 석유류 그러니까 4개로 분류하는 거예요. 4개의 석유류로. 그 다음에 알코올류랑 마지막으로 동식물유류 이렇게 제4류 즉 인화성 액체 그죠? 기름이죠. 기름 인화성 액체인 제4류 위험물은 이렇게 또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분류에 따른 또 뭐를 암기하시냐면 지정 수량 또 대표 물질들을 암기를 또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할 게 상당히 많아요. 자, 먼저 그 제4류 위험물 중에서 특수 인화물의 지정 수량은 50리터예요. 50리터면서 대표적인 물질은 디에틸에테르와 이황화탄소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1석유류. 자, 1석유류에는 물에 녹는 것과 물에 녹지 않는 게 있어요. 비수용성과 수용성이 있는데 또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비수용성은 200리터지만 수용성은 400리터예요. 지정 수량이. 그리고 비수용성에는 휘발유와 콜로디온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수용성에는 아세톤이 있어요. 아세톤. 그 다음에 제2석유류를 보시면 제2석유류의 또 비수용성은 1000리터 그 다음에 수용성은 2000리터 거기서 비수용성에는 등유 그리고 경유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용성 같은 경우는 아세트산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3석유류에는 비수용성이 2000리터, 지정 수량이 2000리터면서 대표 물질이 중유와 크레오소트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성 같은 경우는 4000리터, 지정 수량 4000리터에 글리세린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4석유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용성, 비수용성이 없어요. 하나로 통합되어 있죠. 바로 지정 수량이 6000리터이면서 대표 물질이 기어유와 실린더유. 그러니까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은 제4석유류라고 보시면 돼요. 기어유, 실린더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알코올류는 지정 수량이 400리터이면서 변성 알코올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동식물 유류 같은 경우는 10,000리터죠. 지정 수량이 10,000리터에다가 대표 물질이 아마인유.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에 수출한 그 기름을 말하는 거죠. 동식물 유류. 이렇게 이 페이지 자체는 암기할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 부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철분, 인화성 고체, 유황, 과산화수소에 대한 정의 나오죠. 이 정의에서는 수치들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수치를. 자, 일단 철분 같은 경우는 철의 분말로서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이거예요.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여기서 50이라는 값을 기억을 해주세요. 50.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라고 하는 것은 고형 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인 고체다라는 거. 40도씨를 기억해주세요. 40도씨 미만. 그 다음에 유황은 순도가 60 중량 퍼센트 이상인 것. 여기도 마찬가지로 60이라는 값을 기억을 해두시고 마지막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36 중량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라는 거. 36을 꼭 머릿속에 기억을 꼭 해두세요. 수치들을. 자, 그 다음에 11번에 위험물령 별표 3을 보시면 위험물 취급소의 구분이 나오죠. 자, 위험물 취급소에는 주유 취급소예요. 주유소. 그다음 판매 취급소, 기름을 파는데요. 그러니까 주유소 말고. 그다음 이송 취급소, 그다음 일반 취급소로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판매 취급소를 보세요. 주의 깊게. 판매 취급소라는 것은 지정 수량의 몇 배?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라는 거. 여기서 40배 이하를 꼭 기억해 두세요. 지정 수량의 몇 배? 40배 이하는 판매 취급소라는 거.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에 위험물령 별표 5를 보시면 위험물 취급 자격자의 자격이 나오죠. 자, 여기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위험물 기능장이나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위험물을 전부 다 취급할 수가 있어요. 모든 위험물을. 그러니까 위험물에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위험물을 다 취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나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만 제4류 위험물만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4류 위험물만. 이걸 기억해 두세요. 꼭. 자, 그 다음에 13번에 위험물령 별표 7에는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 시험자가 갖추어야 될 게 있어요. 3가지. 그 3가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갖추어야 될 거 3가지. 바로 기술 능력,
그리고 시설과 장비라는 거. 시설과 장비.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기술, 능력, 그리고 시설, 장비 세 가지라는 거. 예, 시험에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14번에 위험물령 별표 8에 보시면 자체 소방대를 두는 화학 소방 자동차 및 인원에 대한 기준이 나와요. 기준. 자, 이거는 암기하기가 조금 쉬워요. 자, 보시면 자, 어디를 보시냐면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 수량의 12만 배 미만. 자, 보세요. 12만 배 미만이 있고 총 네 가지가 있어요. 12만 배 미만, 그리고 12만 배 이상, 24만 배 미만. 그러니까 12만 배씩 지금 되는 거예요. 12만 배씩. 그 다음에 24만 배 이상, 그리고 48만 배, 그죠? 네, 48만 배. 48만 배 미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48만 배 이상. 48만 배 이상. 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때 화학 소방 자동차. 자, 화학 소방 자동차와 인원. 소방 자동차와 자, 인원의 자, 기준이 나오는데, 먼저 12만 배 미만인 경우에는 한 대와 5명이에요. 화학 소방 자동차 한 대, 그리고 인원은 5명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 그 다음에 12만 배 이상 24만 배 미만인 경우에는 이거의 2배예요. 2배. 그러니까 화학 소방 자동차는 2대, 인원은 10명, 10인. 2배. 2배, 똑같이 2배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은 몇 배? 이거의 3배. 3배니까 3대. 요거의 3배니까 15인.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그죠? 또 마지막으로 48만 배 이상은 몇 배? 4배. 그죠? 4배. 또 요거의 4배. 20인.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1, 2, 3, 4, 50, 15, 20. 그죠? 어떤 규칙이 있죠? 이렇게 기억을 꼭 해주세요. 자, 마지막 15번. 15번은 위험물령 별표 9의 과태료의 부과 기준인데, 자, 이것도 몇 가지 있어요. 그 부과 기준이. 그런데 여기서는 딱 한 가지만 또 기억을 해주세요. 한 가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위반한 자. 자, 이 자는 1차 위반 시에는 50만 원, 그리고 2차 위반 시에는 100만 원, 그리고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라는 것. 요것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나머지도 그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위험물 탱크 안전 성능 시험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세 가지 있었어요. 세 가지. 바로 기술 능력, 그리고 시설, 장비.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에 자본금은 필요 없는 거죠. 자본금은. 다음 2번. 다음 위험물 중 자기 반응성 물질인 것은, 자기 반응성 물질 제5류 위험물을 찾는 거죠. 답은 4번에 질산 에스테르류가 5류 위험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1번의 황리는 제3류 위험물, 2번의 염소산 염류는 제1류 위험물, 그리고 3번의 특수 인화물은 제4류 위험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3번. 다음 중 그 성질이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인 제3류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보기를 보시면 1, 2, 3번은 뭐 황린, 칼륨, 나트륨은 제3류 위험물에 속하지만 4번에 황화린 같은 경우는 제2류 위험물에 속하죠. 답은 4번. 다음 4번. 제4류 위험물의 성질로 알맞은 것은, 제4류 위험물의 성질. 그래서 말씀드린 성질이에요. 산가자, 인자산, 인이니까 뭐 인은 인화성 액체죠. 답은 1번. 다음 5번. 위험물 중 성질이 인화성 액체로서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의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도씨 이상 250도씨 미만인 것은, 자, 기어유, 실린더유, 즉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은 제4석유류입니다. 제4석유류. 답은 4번. 다음 6번. 인화성 액체인 제4류 위험물의 품명별 지정 수량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를 보시면 3번에 알코올류가 틀렸어요. 알코올류 같은 경우는 지정 수량이 300리터가 아니라 400리터가 되죠. 400리터. 답은 3번. 다음 7번.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개 탱크 저장소 중에서 몇 리터 이상의 5개 탱크 저장소는 정기 점검 검사의 대상이 되는가? 바로 100만 리터 이상이라고 했죠? 답은 3번. 자, 8번. 관계인이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5개 저장소. 자, 5개 저장소예요. 5개 저장소는 지정 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을 말하는가? 바로 5개 저장소는 100배입니다. 100배 이상. 답은 2번. 다음 9번. 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6류 위험물은 어느 것인가?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죠? 바로 4번의 질산. 자, 제6류 위험물에는 과염소산, 그리고 과산화수소, 질산.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1번은 유황 같은 경우는 유황은 제2류 위험물. 2번의 칼륨은 제3류 위험물. 3번의 황린도 제3류 위험물이죠. 답은 4번. 다음 10번. 제1류 위험물로서 성질상 산화성 고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제1류 위험물의 분명히 특징이 있었어요. 끝에가 뭐예요? 끝에가 무슨 염류. 무슨 염류는 다 제1류 위험물로 보시면 돼요. 1번에 아염소산 염류, 맞죠? 1류. 2번에 무기과산화물. 자, 무기과산화물은 염류로 끝나지 않지만 이 품명은 1류예요, 1류. 3번에 중크롬산 염류. 염류로 끝났으니까 1류. 자, 4번에 과염소산은 과로 시작하니까 몇 류? 과로 시작하면 제6류예요, 6류. 그럼 답은 4번. 다음 11번. 제4류 위험물로서 제1석유류인 수용성 액체의 지정 수량은 몇 리터인가? 바로 4번에 400리터가 됩니다. 400리터. 다음 12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자체 소방대를 두는 제조소로서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 수량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인 경우 보유해야 할 화학소방 자동차와 자체 소방대원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여기 나왔죠, 그죠?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인 경우에는 3대 그리고 15인, 그죠? 답은 3번에 있죠. 다음 13번. 운송 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해야 하는 위험물을 나열한 것은 딱 두 가지 있었죠? 바로 알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 답은 2번. 다음 14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보기 중에 3번이 맞는 거죠. 자, 유황은 순도가 60 중량 % 이상인 것을 말한다. 60. 맞죠? 자,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자, 철분이란 철의 분말로서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60 중량 % 미만? 이게 아니죠. 60이 아니라 50이 돼야 맞는 거죠. 자, 2번. 인화성 고체란 고형 알코올 그 밖의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고체다. 21도씨 미만이 아니라 40도씨 미만이라고 했죠. 40도씨 미만. 다음 4번에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 중량 % 이하인 것에 한한다. 자, 이거 함정이에요. 자, 보세요. 36 숫자는 맞잖아요. 그죠? 숫자는 맞는데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 맞는 거예요. 이상. 그죠? 이런 것들 좀 세세하게 보셔야 돼요. 그죠? 36 중량 % 이하가 아닌 이상이라는 것. 맞는 것은 3번이 맞죠. 다음 15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제4류 위험물 중 석유류 별에 따른 분류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네요. 제1석유류. 제1석유류에는 아세톤과 휘발유가 있네요. 그죠? 근데 2번에 중유와 클레오소트유는 2석유류가 아니라 제3석유류에 해당이 되고, 3번에 기어유와 실린더유,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은 3석유류가 아니라 제4석유류가 해당된다고 했죠. 그 다음 4번에 등유와 경유는 제4석유류가 아니라 제2석유류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 맞겠죠. 그 다음 16번. 위험물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필증을 잃어버려서 재교부를 받은 자가 잃어버린 완공검사 필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며칠 이내에 완공검사 필증을 재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는가? 바로 1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답은 2번. 다음 17번. 정기 점검의 대상인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 2, 3번. 1, 2, 3번은 이송 취급소, 이동 탱크 저장소, 안반 탱크 저장소는 해당이 되지만 4번의 판매 취급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정기 점검에 대상이 안 됩니다. 답은 4번. 다음 18번.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개 탱크 저장소 중 몇 리터 이상의 5개 탱크 저장소는 정기 검사의 대상이 되는가? 아까 했던 문제랑 똑같네요. 답은 3번에 100만 리터 이상이 되겠죠. 3번. 다음 19번.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판매 취급소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지정 수량의 몇 배 이하의 위험물까지 취급할 수 있는가? 이거 기억하라고 했죠? 판매 취급소는 지정 수량의 40배 미만이에요. 그죠? 답은 4번, 40배 이하. 다음 20번.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세부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으로 오른 것은, 자, 이거 한 가지 기억하라고 했죠? 1차 위반했을 때는 50만 원, 2차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그리고 3차 이상 위반했을 때는 200만 원. 그럼 여기서 맞는 것은 1번이네요. 1번. 그죠? 1번 1차 위반 시 50만 원. 자, 다음 21번. 괄호 안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내용 박스 안에 보시면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등으로서, 자, 괄호 위험물. 자, 어떤 위험물이라고 했죠? 자체, 지금 보시면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는 그 대상은 제4류 위험물이라고 했죠?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제4류 위험물이 들어가야 되겠죠. 답은 4번. 마지막 22번이네요. 자,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 취급 자격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위험물 기능장 자격 취득자는 모든 위험물, 맞죠? 위험물과 관련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음 2번,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는 위험물 중에서 제4류 위험물, 맞죠? 3번, 소방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바로 제4류 위험물, 맞죠? 답은 4번이네요. 자, 4번에 보시면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위험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위험물 중에서 제4류 위험물이다. 틀렸죠? 모든 위험물이 돼야 맞는 거죠. 그죠? 답은 4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